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8번째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노인보건, 그리고 가정건강관리가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특징을 좀 봐주셔야겠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거 무조건 A급이에요. 이건 법으로도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건강관리입니다. 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자, 가정에서 이 사람에게, 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겁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강관리 총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겠고, 그리고 그 3가지를 꼭 비교해서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노인 인구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특성, 그리고 주거 환경적 특성이 있고 노인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신체 기관별 특징, 그리고 병태 생리입니다. 기억부터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들은 소화기계가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가 더디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라고 병태 생리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소화기계 변화가 생기나요? 식도, 위장 간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점막이 수축하고 분비 기능이 감퇴돼요. 소화액의 분비가 저하되게 되니 소화기계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요. 자, 피부로 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일정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 땀샘의 수와 크기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피지선의 분비 기능이 줄어들어요. 피하 조직을 통한 약물의 흡수 속도가 느리고 약의 반감기가 길어집니다. 왜요? 진피와 피하 조직의 혈관 분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음발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호르몬, 멜라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모낭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음발이 증가합니다. 노인성 반점이 생깁니다. 왜 생기는 거예요?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자반증이 생기기도 해요. 표피의 세포층이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리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게 되죠. 혈압이 증가한다, 상승한다. 왜? 관상동맥벽의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탄력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축기 때 압력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말초혈관 저항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맥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어 역시 탄력성 감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늘어져서 그러하다. 호흡기계, 기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섬모수와 유연성이 감소돼서 호흡 능력, 기침 효율이 떨어지면서 기도 청소율이 감소하게 되어 횡격막, 흉곽벽, 근육 강도, 탄력성 감소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면역계, 감염에 약해지게 되어 면역계의 변화로 인해서 자가 항체가 증가하게 되고 항체는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면역 기능은 감소하게 됩니다. 당대사 변화와 체온 조절 문제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내분비선은 위축되고 분비 속도는 느려지고 비뇨기계,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어 자, 경화성 사구체 비율의 증가로 체액량 조절 능력의 변화가 생기고 신장 혈류가 감소됩니다. 방광 용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이 비대되고 요도 관략 근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요실금이 잘 나타나게 되죠. 근골격계, 골절 위험성이 커지고 골다공증이 초래될 수 있어요. 골밀도가 감소되고 골격의 무게가 감소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폐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키가 작아지고 허리와 목이 굽어지게 되죠. 척추 추간판이 얇아지고 인대가 강직되어서 나타나는 것. 근력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근섬유의 크기와 수가 줄어들게 돼요. 신경계, 반응 시간의 지연, 상황 대처, 정보 통합이 늦어집니다. 정보 통합이 어떤 상황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가 통합시켜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다 느려진다는 겁니다.
신경세포의 상실과 신경세포 사이의 전달이 감소돼서 감각계에 원시가 생깁니다. 수정체의 굴절력이 감퇴돼서 노인성 난청이 생겨요. 연령에 관련돼서 청신경이 퇴행해서 그렇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역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맛이 세야 되고 짠맛이 세지는 거죠. 미로수의 감소와 민감도가 감소돼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둔감해져요. 신체적으로 기능들이 다 퇴화됐잖아요.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둔감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화를 내고 흥분하는 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얘기죠. 자, 자율적 자아 기능의 변화로 느긋함이 감소되고 사소한 욕망이 좌절되어도 화를 내고 흥분하고 혹은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마을에 노인들이 화투 치다가 농약 사고 이런 거 일어나는 거, 경로당에서 농약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 갈등이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박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고 젊었을 때보다 의심이 많아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적응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A급, 특 A급 찾고 갑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얘기하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대상은요, 전 국민이 되는 거죠.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니은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니은이 될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또는이에요. 이거나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단 조건 하나예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등급 판정 받으면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줄 친 A에 대해서 2가지 쓰고 B에 대해서 2가지 쓰고 기역부터 피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 2가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 13조를 보면요.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신청 봅시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우리는 이제부터 신청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신청하는 사람은
기억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니은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 그게 바로 기억이에요. 어디에 제출을 할 거예요? 공단에 제출을 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단이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와 함께 뭘 같이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서에 뭘 첨부해서 신청을 할 거냐고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우리는 의사소견서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의사, 한의사예요? 치과의사 아니에요? 자,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다만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는 기억이 디귿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신청인은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다만 이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디귿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돼요. 어디에? 등급판정위원회에. 1항에도 불구하고 리을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지만 리을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어려워요. 의사소견서 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사소견서의 발급 비용, 비용부담 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조로 갈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입니다. 자, 공단은 13조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한단 말이에요. 어디 신청한다고요? 공단에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이 공단에서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조사를 할 거예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겁니다. 뭘 조사할 거예요?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단은 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미음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공단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명 이상. 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 일시, 장소,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조사하죠. 공단은 1항의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그 조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공단은 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니은이 뭐였어요?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디귿에 제출해서 등급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제출을 할 거예요? 등급판정위원회.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비읍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신상태, 장기 요양에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기억이 공단이었어요. 자, 공단은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14조의 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디귿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귿이 등급판정위원회였죠.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다시 조사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는가? 어떤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에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다시 조사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급판정위원회는 사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등급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겁니다. 자, 16조로 갈게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기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이를 연정할 수 있어요.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심의 등급 판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17조로 갈게요.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자,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 인정서를 작성해서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등급, 어떤 급여를 받을 것인지, 그 밖에 그 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대해서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단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공단은 1항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서를 송부할 때 장기 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28조에 따른 월 한도 범위 안에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함께 송부해야 됩니다. 공단의 역할이에요.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 역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15조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9조 1항 이 1년 이상 요 얘기에 따른 장기 요양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20조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장기 요양 1등급인 경우에는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인 경우에는 2년.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 신청인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기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수급자는 19조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 요양 급여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갱신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변경. 자,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공단에 역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빠르게 봤습니다. 빠르게 봤지만 중요한 얘기들이었어요.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얘기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정 신청 결과. 이거에 대한 이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서비스 받고 싶어, 급여 받고 싶어.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신청을 할 거예요? 공단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인정조사할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 항목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가지고 신청서를 공단에 낼 때는 의사소견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게 인정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내면 돼요. 요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럼 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등급을 매겨서 서비스를 해줄 거예요. 급여를 해줄 거예요.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요.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공단에 신청을 할 때는 의사소견서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근데 이 의사소견서는 이때까지 내면 돼요.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다음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기업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판정을 할 겁니다. 자,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비읍 등급까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95점 이상이에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75점에서 95점.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요.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심신의 기능 상태. 자, 51점에서 60점 미만. 5등급은요. 치매 환자예요. 비읍은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얘도 치매고 얘도 치매인데 점수가 다르죠.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면 5등급, 45점 미만이라면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됩니다. 이 등급까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입니다. 기억부터 티켓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나오죠.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그리고 현금급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재가급여. 이 재가급여를 우선시하고 있고 우린 역시 재가급여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급여예요. 이걸 우리는 방문요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 가정 방문해서 목욕시켜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문목욕이라고 하죠. 장기요양요원이 의사의 지시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간호하고 진료 보조하고 상담하고 구강위생해 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방문 간호라고 합니다. 자,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제가예요. 베이스는 집이에요. 기본은 집인데 일정한 시간만
기관을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해주고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켜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 야간 보호라고 얘기해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할 겁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단기 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장기 요양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기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자, 비읍. 장기 요양 기관에서 장기간 입소예요.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얘는 장기간 입소예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시설급여라고 하고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 현금 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급여,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급여입니다. 자, 시행규칙 제11조로 가면 단기보호급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재가급여에서 단기보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단기보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집이 베이스고 집이 기본인데 일정 기간 동안만 기관에서 봐주는 거예요.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며칠 이내로 한다. 9일 이내로 할 겁니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 몇 회?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9일 4회까지 연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때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월 15일이 돼요. 1항의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몇 회까지?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일, 4회, 15일, 2회까지예요. 단기보호. 자,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번.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7조와 8조의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과 밑줄 친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 장기요양보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자는 누가 돼요? 누가 돼요? 보험자는 공단이 될 거예요. 공단이 보험자가 되면서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니은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공단은 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따른, 자, 외국인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험료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공단에서 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자 공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하고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해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이 항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고 건보료가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따로따로 고지할 거예요. 고지. 자, 고지는 구분해서 고지를 합니다. 통합해서 징수할 거예요. 따로따로 관리할 겁니다. 따로 고지하고 통합 징수하고 따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5-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에 재가 그리고 시설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당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그리고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이 돼요. 역시 기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양군이 보건교육 시간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보건교사가 양군과 상담 시간을 갖고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건교사가 잘못 교육한 내용 3군데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에 양군과 보건교육했어요. 상담했습니다. 그 상담 주제가 할머니 간호에 대한 얘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소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상담 내용 봅시다. 부모님 모두 사망했어요. 68세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조손 가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예요. 68세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면서 수급권자. 할머니는 중풍으로 8개월 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중풍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하죠. 학교에 있는 동안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교육 내용을 봅시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급여받을 수 있어. 맞는 내용이죠. 장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대상 신청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 장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요양 대상자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해서 등급 판정 받으면 급여 받을 수 있어. 신청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해.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문제죠.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고요? 신청은 공단에다 한다고요. 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어 있고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신청은 공단에서, 등급 판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되는 거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게 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방문요양, 방문모교,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화하게 되고 좋아요. 자,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하는 것이에요. 맞는 얘기.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해요. 자, 양군의 할머니는 의료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정받아요.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요까지 포인트 잡고 갈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A급이에요. 법에 근거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가정건강관리에 대해서 볼게요. 자, 건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가 있죠.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방문간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차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차이점들을 같이 묶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제도는 가정방문,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관리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읍, 니은, 디귿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에서의 가정간호는 진료 담당 의사가 환자와 협의 후 의뢰할 겁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거예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하고 방문간호 기관과 계약해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는 관할 보건소 대상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를 할 거예요. 자, 운영 주체를 보면 자,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민간, 국공립, 의료기관 모두 들어갑니다. 민간 들어가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 얘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보건기관이 돼요. 자, 서비스 내용. 투약, 주사, 치료간호, 검사, 기본간호, 교육, 훈련, 상담. 이 가정간호는 뭐예요? 조기 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비스 내용 들어가겠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투약 상담, 의뢰, 운동요법, 욕창관리, 개인위생관리 등이 들어갑니다. 자, 가정전문간호사가 주된 역할을 할 겁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부터 사회복지사, 다학제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얘는 의료법, 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얘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자, 대상자를 보면요. 가정간호 대상자는 조기 퇴원 등의 환자, 노인장기요양방문간호는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얘는요. 취약계층이 될 거예요. 수가, 기본 방문료의 행위별 수가, 시간당 수가 없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세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조세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수가는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들은 이 특성 비교를 꼭 해주셔야 돼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주셔야겠고요. 자격, 운영 주체, 재원, 수가 체계 등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꼭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게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노인보건과 가정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무조건 A급이에요. 자, 법 그대로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핵심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신청 절차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입형으로도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 연도, 등급 이런 것들은 정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A급 적고 갑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